자, 투자자 여러분, 오늘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시장이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시고 아니면 또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따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매매를 잘했어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매매를 잘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특히 내가 만약에 매매를 못했으면 내가 어떤 점을 놓쳤지 이걸 반드시 분석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시장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왜 분석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가는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한 번만 오고 다시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음에도 똑같이 또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게 왔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2020년 3월 달에 이 장이 바닥에 오면서 정말 2years이거나 아니 5파동까지 간다고 그럴 때 사실 그 장은 그 똑같은 장은 어디서 왔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2018년도에 신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채 배가 남아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얘는 N파동으로 주가가 3개월짜리 파동이 옵니다. 그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놓쳤어도 공부했던 사람은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이 장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던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소장님, 1월 달에 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때, 특히 지수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이 질문하잖아요. 제가 전략가 쪽에 속하니까요. 그럼 제가 항상 신고 뭐라고 얘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모릅니다라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걸 왜 미리 알려고 하세요? 라고 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월초에 장이 붙은 다음에 이 장이 위로 올라가는 장인지 밑으로 내려가는 장인지는 시장을 보면 압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 다시 놓쳐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아주 제일 판단하기 쉬웠던 장인데, 이 전날 주가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음봉이지만 주가가 살짝 플러스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뭐가 나왔냐면 월초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음포선이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미국을 하면서 인버스 쪽의 개념, SQQQ다.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을 하면서 SQQQ를 사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게 음포선이 나왔어요. 그럴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발의 방향. 여기 제가 이걸 타이핑해서 온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발의 방향이다라고 나옵니다. 즉 매월 월이 바뀌면 시장이 기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때는 기준점이 여기였어요. 여기를 기준해서 위로 올라갔으면 합격입니다. 아, 너 이번 달에 주가가 넌 위로 올라갔구나. 그래, 너는 그러면 긍정적이야. 발의 방향이 위로 가니까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지만 여기 거꾸로 월초 아래 붙자마자 얘가 장대 음봉이었죠. 특히 얘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이거 무슨 홈입니까? 항상 했던 부홈일 때는 앞에서는 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저쪽 시장에서 갔을 때 급락급등 줬을 때 걔는 절반의 성공이고 급락급등 완만. 그렇죠. 완만 턴이 나와야 이게 진짜 가는 장의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는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준 거는 그냥 1대1로 비긴 겁니다. 완만 턴을 줘야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서 야 1월 달에 장이 될 거야 해서 무턱대고 이게 들어가 놓고,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다가 뭐 레버리지나 이거 샀으면 이건 곧 죽음인 거죠. 그나마 그냥 1배수짜리는 뭐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는 존버를 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까지 써놓으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월이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타이틀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월이 바뀌면 발의 방향. 그럼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1월 말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제 2월 달이 돼버리면 그때 똑같이 뭘 봐야 될까요? 발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back to the basic. 항상 기본을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을 또 공부해 놔야
다음에 똑같은 이장이 왔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월초의 시장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이 놓지 말을 게 뭐냐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음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을 보시면 미국이 음봉이죠. 그죠? 우리만 음봉이 아니라 미국도 여기 자세히 보면 이거 S&P 500 선물을 대신 갖고 왔는데 똑같이 음포소에 나왔었잖아요. 얘까지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아래 발해방이 아래로 내 있고 미국까지 아래로 됐을 때는 최소한 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를? 내가 신용은 없애고 최소한 캐시는 한 반 정도까지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저는 지금 유튜브를 볼 수 없습니다만 그도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긍정적인 그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일 겁니다. 항상 제가 이 시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항상 깔아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아직은 시장의 발해 방향이 아닙니다. 특히 이 목요일날 반등을 줬을 때 이건 반등의 성격이고 목요일날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콜옵션을 깡통으로 만들고 휴지적으로 만들고 그거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돌아오려면 전략은 이게 월이 바뀌든지 그죠?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찐팬분들은 이 여기서도 이게 월이 바뀌든지 이게 발해방이 아니면 안 되니까 월이 바뀌든지 아니면 여기 이 앞에처럼 이 앞에 어딘가처럼 주가가 투 캔들 이건 외바닥이죠. 내려가다가 이게 빨간 것이 외바닥이니까 투 캔들이 와야 이 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걸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쪽을 가만히 보시죠. 이쪽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주가 내려가다가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은 이거는 M파동의 구간이었죠. 그죠? 네. 근데 이 M파동이 올라갈 때 얘는 배열을 역배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5일선이 위에서 쌍보이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 해서 대표적인 예로 LG화학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가지고 여러 개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5선 지금 쌍봉 나오고 밑에서 20선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꺾어진 이 모양이 나왔던 거죠. 이건 그러면 M파동의 반대에 끝나고 실패하는 파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점심 방송 혹은 또 이거 끝나고 얘기하는 토요일 방송이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가의 그림이 지난 2018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240선 아래에서 양, 여기가 이 양봉이었죠. 양, 음의 모양을 줬을 때는 일단 항상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그만할 거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240선 아래에서 이렇게 음봉을 때릴 때는 또 이쪽은 지금 60이 쌍봉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쌍봉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나는 내가 리스크를 줄이든가 뭔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인정하면서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이 앞주의 타이틀이 얘가 이렇게 빠진 것보다 더 큰 흐름의 맥은 이를 말해옵니다 그러면서 주요 이벤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우리가 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패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패드가 계속해서 입만 열었다면 굉장히 이 월가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패드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를 점도표상에서는 3번 정도, 4번 정도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은 7번, 심지어 8번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7번이나 8번이나 마찬가지인데 7번 올린다는 얘기는 이건 그러면 1년에 회의를 8번 열리는데 요번 1월 달만 건너뛰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고 근데 8번 올린다는 얘기는 아예 몇 월 달부터 1월부터 요번부터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마 훗날 제롬 파웰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난 2016년도 2월 달에 젠 옐런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미 그때는 그 앞에 이미 테이퍼링을 한 상태에 놓여 있고 금리도 한번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폭락을 하니까 우리는 다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어. 올해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테이퍼링도 마감된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지금 연준에서 지금 할 게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패드발 이런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언제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2000년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T 버블 터지고 2001년도에 9.12 테러 터졌죠. 그때 금리가 6.5%에서 금리가 1.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린스퍼 의장일 때입니다. 근데 이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스퍼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걸 늦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달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동안 계속 회의가 있을 때마다 17번 동안 금리 올렸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쉬지 않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금리를 올린 것을 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는 소위 얘기하는 중국의 제품들이 2001년도에 중국의 소위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소위 디프레션을 수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한 것을 제대로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빅쇼트로 그게 터져 나오게 돼서 결국 그린스펀이 제임스 제는 세계 경제 대충으로 칭송받다가 그 다음에 불멸시키게 됐죠. 지금 제롬 파일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아, 이거 실겠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0.5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이미 연준이 인플레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잡고 휘둘려면 전체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월고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아 그래 3번 정도 그리고 테이퍼링 알겠어 여기까지 감안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문만 열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력한 목소리 나오니까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면 지금 이제 채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연준 인사들은 인터뷰나 뭐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마 타이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소위 블랙 아웃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주가 내려가다가 멈춰줘야 되는데 야 이제 어떻게 되지 하고서 다음 주에 나온 걸 봐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다가 국내 시장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LG 엔솔 이 LG 엔솔발 이런 그 급락세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과연 0.5 이 정도를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럼 도대체 주가 내려갈 때 얘가 좀 그럼 어디든지 간에 얘가 비빌 언덕 얘가 내려갈 때 바닥치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초로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일단 이 장이 하락이 멈추려면 미국이 멈춰줘야 됩니다. 그럼 미국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쁜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얘가 좀 부담스러운 거 뭐냐면 여기 음봉을 때릴 때 이 음봉의 길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여기 어딘가 있겠지만 여기가 음봉이 있다고 똑같이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음봉에 비해서 여기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외봉이죠. 네. 이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가도 뜨겠구나. 자연스럽습니다. 또 여기도 음봉을 줬어도 여전히 외봉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 앞에 있는 저점을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깨고 내려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점을 이렇게 거놨습니다.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일봉상에서 앞에 양봉을 주고 뒤에 이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포선 혹은 하락 장악형이다라고 합니다. 기초 분석상에서. 그럼 얘가 이 그래프는 요 바깥에 있는 빅캔들은 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얘가 이대로 멈춘다면 이건 그냥 앞에 저점을 이게 깨고 내려가는 것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과정을 봐야 되냐면 주가가 보통 올라가다가 고점 찍을 때 어떻게 고지냐면 정상적인 파도일 때는 먼저 고점이 낮아집니다. 얘가 고점이 먼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근데 시장이 약할 땐 이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주가 이 앞에 여기처럼 이 앞에 살짝 돌파했으면 불구하고 먼저 저점 먼저 깨버립니다. 이게 1번이 먼저 옵니다. 이걸 음포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게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1번과 2번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원래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먼저 깨졌습니까? 저점이 먼저 깨졌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먼저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훅 빠질 때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주는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렇게 세게 달리다가 얘가 주가가 이렇게 확 빠져도 강가다가 돌을 던져버리면 그냥 살짝 던지면 퐁당 빠지만 세게 던지면 뭐가 일어나죠? 물 수입이 나죠. 이걸 우리가 물 수입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번 달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가는 건 좋은데 여기 이만큼 깨져갔던 것을 얘가 복구가 되느냐. 이건 역시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닐런도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거든요. 얘들의 목적이 얘네들을 무너뜨리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인플레를 잘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깨서 끝나면 당분간 그럼 얘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깨지냐의 문제. 두 번째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데 저점이 깼지만 고점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들었다가 빠져주는 물세비 파동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는 이게 지수가 4,567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이게 중간에 제가 그린 겁니다. 어제 밤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끝까지 얘를 깨고 내려가느냐가 1차 점검이고요.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거 아까 소대 제목에 썼지만 그럼 얘 내려가면 어디 정도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그럴 때는 아마 제가 여러분께 그 주중에 특집 방송을 통해서 이게 외봉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이 마틴 구간 중에서 주로 어디서 반동을 주냐면 120에서 반동을 주지만 얘가 이렇게 약간 다이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20이 쌍봉꼴로 됐을 땐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04 여기 직전 저점대 영역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가 얘는 지켜볼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시장은 지금 332를 대비하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두둑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번 올리고 내년에도 3번, 그 다음에 2번. 근데 지금 도이치방크나 JP모건에서 몇 번 올린다고 합니까? 7번. 그리고 지금 또 몇 번까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8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1월 달에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1월 달부터 올리든지 아니면 얘가 3월 달 올릴 때 얼마 올린다고 얘기 나와요? 0.5. 예, 0.5. 그러면 우리가 보통 0.25를 올리면서 이게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자면서 조금씩 올리는 거를 바라고 있는데 한꺼번에 0.5 올린다 이게 나오니까 시장이 기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빅 스텝으로 0.5 인상이 갔습니다.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0.5 올리면 분명히 시장은 충격과 공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그래도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지만 인포를 잡고 시장을 살릴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왜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환자들 깨어나가면 왜 임시 충격을 주고 이렇게 깨어나듯이 이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플레 연준이 끌려가지 않고 이걸 잡을 수가 있다라고 나름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3번 얘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아니었죠. 테이프는 앞당긴다. 3월달까지 앞당겨서 그러냐고서 그걸 감안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금리를 3번 해서 7번, 8번, 그 다음에 0.5니까 이게 또다시 악재가 이게 계속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가려고 하는 그 차에 자꾸만 새로운 악재가 나오니까 계속 얘가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그나마 지금 본다면 실제로 연준에서 FOMC에서 무슨 얘기 하는가를 까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땐 이 이상 더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8번이면 매번 올린다는 거거든요. 2004년도 이후처럼. 그 다음에 0.5까지 0.5면요. 이게 언제 이 0.5 올리냐면 제 기억에 지금 2022년도인가요? 네. 얘가 예전에 2000년도에 0.5 올린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있는 얘기니까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시장이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주가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이거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지? 이 시장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주가는 빠져나갔고요. 역시 강도 못하면 이번에 FOMC 강도에 따라서 10월 물 금리 속도가 결정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앞을 보겠습니다. 백투 더 베이직. 결국 시장이 이렇게 어떤 중요한 그 뒤에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함부로 무조건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자주 이렇게 그런 말씀이었죠. 만약에 내가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만 주어진다면 누구한테 항상 이길 수 있다? 2번. 2번만. 처음에 예측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장이 좋을 겁니다라고 예측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다, 다. 근데 이렇게 딱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짱대 음봉을 주거나 아니 여기처럼 흑산병, 그러니까 음봉을 3개 때리는 거죠. 이게 나오면 내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걸 소위 태극권이라고 그래요. 올라간 줄 알고 빨간 포지션을 취했다가 얘가 어떤 기준선 밑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태극권. 그러니까 항상 해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해치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죠. 난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그럼 또 실제로 이익도 나왔는데 얘가 음봉을 때려. 그러면 얘가 자꾸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 줄여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소위 롱숏 전략. 그래? 그럼 얘가 빠지는 것보다 나삭이 더 빠지겠지, QQQ가. 그럼 거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S, QQQ를 담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주식이 내가 빠져서 마이너스 5%가 빠진다 하더라도 얘는 이 QQQ는 만약에 이게 나삭 같은 경우는 이게 3배 이상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 정도 빠지냐면 마이너스 10 내지 마이너스 15가 빠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 인버스니까 마이너스가 뭐로 돕니까? 얘가 오히려 수익으로 플러스 돌아버리죠. 이게 이렇게 해치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에서 항상 시장이 내가 예측했던 방향이 아니면 한 번 더 가위바위보를 멜 수 있는 예측과 대응형으로 돼야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좀 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빅스 이게 Y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았었을 때 이때 뭐냐 보면 이때는 올해 양봉에다가 여기가 심하게 이렇게 음포선이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주가랑 역배를 합니다. 얘는 숏텀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미디엄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가 지금 밑에서부터 빅스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 지금 오누깨가 빠져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여기 앞에 있는 고점대에서 요게 마침 어디랑 부딪히는 가격대에 올까 보냐면 FOMC가 열리는 그때 이 빅스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얘가 그래도 미국이 분명히 지금 충격에는 빠져 있지만 얘가 그래도 시장이 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뭐냐면 빅스 M을 보면 있습니다. 얘는 웬만해서는 안 움직입니다. 빅스 Y가 이렇게 급락을 줄 때도 빅스 M은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뒤늦게 빠졌습니다. 얘가 좀 늦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빅스 M을 보면 빅스 Y 단기는 얘가 치고 올라가는데 빅스 M은 아직까지는 어떠냐면 약간 제자리에 있죠. 좀 올라가긴 하지만 제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는 밑으로 급락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적인 공포를 갖고 있지만 이거 뭐냐 이건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안 움직인다는 뭐냐면 지금은 공포스러운데 얘는 괜찮아질 거야. 어쩌면 이것은 이 인플레에 대한 그 개념이 상방은 어렵지만 하방으로 갈수록 인플레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여기다가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HYG. 이거 제가 하이일드 갭이다라고 하이일드 ETF의 수기라고 하죠. 아까 빅스는 역비라는데 얘는 정비랍니다. 주가가 2020년 바닥일 때가 똑같이 바닥을 치고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주시장하고 비슷하죠. 그죠? 모양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한 여기 정도였네요. 여기 이렇게 내가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가 어디보다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중국보다. 예, 우리 시장이 아마 여러분들 중국을 하면 우리보다 중국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오히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얘가 20 하방의 모양을 주고 있죠. 얘가 이렇게 하방. 근데 여기다가 얘는 지금 현재 목까지 여기 M파동을 이게 똑같죠. 이게 대둔자면 여기서 무슨 파동 준 겁니까 이거? M파동을 줬다가 이게 60이 이렇게 꺾어지면 내려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트리플 B야짜리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지만 공포스러운 것은 역시 지금도 공포스럽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침몰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 아까
그 빅스 M을 갖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쪽을 보면 자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건 자금은 얘가 내려가는 걸 보면 자금은 시장은 굉장히 경색되고 있다.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준이 장중 얼마까지 올랐냐면 1.9까지 갔었죠. 얘가. 그러니까 자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겠구나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전히 분명히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장을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모든 키는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말에 어떤 모습을 줄 것이냐 여기다 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서 왜 음포선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가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 1월 달에 꼭 지지됩니다. 음포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똑같죠. 길게 올라가다가 또 길게 올라가다가 이때는 하락이 길어지죠. 그럼 여기 이게 드디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짱대목이 나온 다음에 들어주는 파동. 이걸 우리가 수제비 파동.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깊어지면 올라갈 때 주목할 것입니다.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여기서 국고초에서 방송할 때가 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무조건 해결할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갈 때 의미가 있으려면 얘가 여기 올라갈 때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으로 낮아지는 소위 로우 캔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낮아지면서 그리고 지금 요게 바로 지금 우리 장 여기입니다. 지금 240하고 60하고 얘가 역별이죠. 얘가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파동을 줬습니까? 이렇게 60 아래 내려갔다가 M파동. 똑같이 M파동 똑같잖아요. 네. M파동이요.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도 큰 맥점을 보면 원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거울, 미래에 대한 해답은 과거에 있다고 보는 게 똑같진 않지만 그 맥의 원리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40 아래에서 얘가 이건 주고 주가가 많이 약세 현상을 보일 때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이 그림도 제가 많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함부로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할 때가 바로 2018년도 여기입니다. 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훅 빠지고 난 다음에 얘가 들어주죠. 이게 들어주는 파동일 때 이게 저점을 깨서 들어주면 거기서 일단 내가 리스크를 관리했다가 다시 밑에서부터 주가 올라가는 이렇게 높아지는 바닥을 줬을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첫 번째 아까 했던 대로 음포에서 주는가를 얘를 봐야 되고 대신 그로 인해서 들어주는 파동일 때는 나는 리스크를 아까 인버스 쪽에 어떤 그 부분 갖고 내가 해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지나가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했지만 지금 빅스 M이 버티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것만큼 내려왔다가 그 금리 3번 331을 반영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다가 QT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QT니까 또 그걸 반영하고 거기다가 7번, 8번 얘기니까 또 그걸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0.5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번 돌아오는 주에 뚜껑을 열었더니만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1월 달에 금리 올린다든지 아니 0점을 있으면 장은 더 뒤집어졌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먼저 이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올라갈 때마다 줄여주는 게 정석이지만 내가 한 번도 매매 안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그걸 어떤 공략하냐면 월 말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도 올라갈 때 66이고 얘가 내려갈 때 13이잖아요. 그러면 월 말마다 분할로 현금 분할이 이걸 살아날 수 있는 최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볼 만한 이런 타임이 역설적으로 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위에서 꺾어지는 게 포선을 때려주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내가 좀 줄여야 되는구나. 그러나 얘가 또 막상 올라오게 되면 싹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2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싹 없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어딜까요? 여기 물세비 파동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보는 사람이 제일 심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요거 음포선 여부를 보면서 합시다. 항상 제가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고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장중에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여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시장이 분명히 안 좋고 나쁜 건 분명하지만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일선 역일자 파동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5일선 하락 파동이랍니다. 이렇게 역일자로 얘가 내려가는 파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전이가 되면 뭐가 역일자입니까? 20일. 그렇죠. 20선이 역일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두 번째 장이 꺾어지는 파동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장이 정말 날쥐하게 움직여서 이게 대들 줘도
작든 크든 얘는 무슨 파동을 반드시 주고 가냐면 M파동. M파동을 주고 갑니다. 이번에 종합도 결국 얘가 밑에서부터 12월 달부터 얘가 들었다 빠지듯이 우리가 소위 다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기회는 반드시 주면서 이게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주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갖다 놨었고 LG화학, 셀트론 같은 것도 다 이 그림이 다 나타났다는 건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될 겁니다. 이 순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지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얘가 지금 미국의 시장은 이게 나오는 중이거든요. 역엔자가 아니라 뭐만 나오는 중입니까? 그냥 데드만 주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직전 저점 때 어디 근처에서 다시 한 척의 배, 한 달짜리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M파동 이런 과정이 반드시 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끝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보면 정말 얘기 안 해도 되죠. 최근에 올스타인 프로젝트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HD 현산 문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문제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횡령했다, 무너졌다, 뭐 분식회계 다니다, 뭐 상패 다니다. 거기다가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은 이걸 가입한 사람, 청약받은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LG화학 주주들한테는 손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면 일반들은 배정 비율이 2죠. 이게 6,2가 뭐냐면 6은 기관, 2는 일반, 일반은 우리 사주잖아요. 이게 물론 늘어나서 일반에 이게 너무 뭡니까? 이 일반에 대한 청약이 2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으니까 얘를 3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요번엔 그나마 균등 배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10주를 얘기했으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예전에 언제 시작하면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었을 때, 제가 LG 다닐 때 이럴 때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직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 사주라고 해서 이걸 주는 건 좋은데 요즘에 보면 특히 대표적인 게 바이오나 아니면 여기처럼 IT나 이런 데는 직원 수가 어때요? 별로 안 되죠. 네. 불과 200명밖에 안 되는 거하고 20명이나 되는 쪽에다 똑같이 이만큼 준다 그러면 여긴 졸제 갑부가 생기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다음에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의무부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사주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사주를 받았으면 나는 의무 보유 기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팔지 못하죠.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팔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가가 S바이오팜이 붙었을 때 얼마까지 갔냐면 대략 한 27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우리 사주를 받은 다음에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걸 팔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가 있죠. 근데 회사를 사표를 쓰고 그만뒀던 사람은 팔았으면 이 사람은 수익이 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취지는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죠. 같이 고생했으니까 이걸 회사를 공개할 때 주자. 이건 알겠지만 직원이 많을 때에 6:2의 비율로 줬던 거 하고 지금처럼 이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맛을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받아서 이때 막 돈 엄청나게 건졌으니까 나온 다음에 다시 다른 회사들 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으니까 상장될 만한 회사 들어가서 또 뭘 받으면 됩니까? 우리 사주 받으면 되면 또 상장하면은 또 나가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유능한 직원들을 다 철새 직원을 만드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회사 입장을 벌써도 이게 유능한 직원이 계속했으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다들 주면 나가고 글쎄요. 뭐 저희가 이런 얘기한다고 이게 뭐 바뀔까 이런 모르겠지만 이건 뭔가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들은 겨우 한 주 달랑 발까 말까 하는데 이거 취지는 좋지만 이거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터치해 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겁니다. 변수가 이제 25, 26일 날 FOMC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처음으로 1월 달에 금리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0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문제가 여전히 놓여져 있고요. 이때 과연 제롬 파일이 뭐라고 시장을 달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엔솔이 상장되고 나면 바로 리베런시 문제가 있죠. 포트에다가 구성시키기 때문에 다른 건 막 때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아직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8일에는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 PCE 이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오는 역연자지만 20이 역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직전 저점대에서 어떻게 움직인가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리치는데 우리는 어디가
밑에 뭐가 있느냐 찾아보면 그 대답은 월봉이 있습니다. 월봉에 여기 24개월 여기 등평선이 대략 2,700 내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월이 바뀐 다음에 말 그대로 양봉을 주든지 투캔 주든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10시 반에 좀 더 풀어도록 하겠고요. 다만 역시 이걸 지나간 다음에 또 한 번 저도 느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 백투더 베이직. 항상 월이 바뀔 때는 발의 방향을 꼭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